스마트 콘텐츠 기초원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업 자료 2주차 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보통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빔 프로젝트에서 코딩을 하면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식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실습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죠. 보통은 대부분 모니터가 하나잖아요. 뭐 노트북을 쓰든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쓰든 모니터가 하나일 텐데, 모니터로 제 수업을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실습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자 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수업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화면을 멈추고 재생을 멈추고 제가 하는 수업을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차까지는 그렇게 실습을 하는 건 많지는 않은데요.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이라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때에는 어쨌든 수업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멈추고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코드를 쳐보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코드를 타이핑하고 실행되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2주차 내용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유니티 살펴보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설치한 유니티를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할 거는요, 유니티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라던가, 그리고 인터페이스, 조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니티를 실행을 하면은, 설치한 유니티를 실행을 하면은,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는 비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전에 했던 예전 프로젝트들이라 사실, 지금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유니티를 한 경험이 없다면 이 부분이 비어 있을 겁니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유니티 프로젝트의 구성이라던가 화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모 프로젝트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학습을 눌러 볼게요. 자, 학습. 그러면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용 프로젝트나 튜토리얼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래에 있네요. 유니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이 유니티 플레이그라운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녹화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시 녹화를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다운로드를 계속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렇게 화면 아래쪽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자,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열면 유니티 화면과 함께 유니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유니티 2019는 생각보다 컴퓨터의 리소스를 좀 많이 차지해요. 이 말인즉슨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하드웨어인 CPU와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이런 화면이 뜨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겁다는 뜻은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좀 느리게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2019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 할 프로젝트들이 되게 단순한 것들이라 사실 뭐 유니티 아주 옛날 버전 막 3년 전 버전 2017이나 2018을 써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최신 툴을 나름 좀 최신 툴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하고 있고요. 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뜸과 함께 실행 진행바가 좀 떠서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를 여는 과정이고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잠깐 녹화를 멈출게요. 그런 사이에 실행이 다 된 것 같은데, 자, 막 화면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잠깐 녹화를 멈추겠습니다. 자, 꽤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유니티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유니티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뭐 처음 보는 유니티 화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좀 열어볼 건데요. 자, 위치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유니티 화면 지금 좌측 상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마치 포토샵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의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이어라키라고 써있죠. 구조적인 이란 뜻입니다. 보통 유니티에서는 하이어라키 뷰라고 부릅니다. 하이어라키 뷰 뭐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쭉 보니까 뭐 씬, 게임, 에셋 스토어라고 있네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스펙터라고 써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뭐 에셋이라고 돼 있고 프로젝트라고 돼 있고 콘솔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이 대략 이 정도고요.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보실 거예요.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요 프로젝트 뷰에서 뭘 볼 거냐면요. example, 어드벤처, 에셋이라고 있습니다. 에셋 밑에 example 밑에 어드벤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어드벤처를 클릭하면 나오는 이런 유니티 마크죠. 유니티 어드벤처라고 써 있고 유니티 마크가 있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죠. 자, 유니티 화면 구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용어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들이 조작 도구, 뭐 이렇게 조작 버튼이라고 하고요. 하이어라키 뷰, 왼쪽에 하이어라키 뷰, 여기는 이제 씬 뷰, 게임 뷰가 같이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씬 뷰, 게임 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씬 뷰와 게임 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던 게 인스펙터 뷰.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프로젝트 뷰와 콘솔 뷰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죠. 자, 일단은 자, 프로젝트 뷰입니다. 여기 이거죠. 예. 요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하자면 에셋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에셋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에셋을 설명을 해놨죠. 에셋이 뭐냐면은 프로젝트 여러분들 게임을 만들 때 뭐 다른
게임이 아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 만들 때 보면요. 일단 게임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 게임 만들 때 뭐가 들어가죠? 일단 이런 그림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뭐 BGM이나 효과음 같은 사운드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뭐 소스 코드, 뭐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뭐가 됐든 소스 코드도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파일들이 필요하겠죠. 보통 프로젝트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프로젝트의 어떤 재료가 되는 그런 파일들을 보통 리소스라고 합니다. 리소스. 예.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볼 용어예요. 꼭 게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리소스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 리소스들을 모아놓는 곳이 요 바로 프로젝트 뷰입니다. 이 프로젝트 뷰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연 건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요 프로젝트 뷰에 요 assets라는 폴더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치 윈도우즈 탐색기처럼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D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3D 모델을 다운받았어.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 프로젝트 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니티 프로젝트 어딘가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줄일까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3D 뭐 모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3D 모델 파일을 여기다가 다 저장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이제 막 꺼내 쓸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은 프로젝트에 쓰이는 모든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이 프로젝트 뷰라는 곳이고요. 마치 폴더처럼 윈도우즈 탐색기처럼 폴더로 분류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쭉쭉 열었다 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리소스들을 여기서 우리가 리소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유니티에서는 좀 고유의 명칭으로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에셋. 예, 에셋.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리소스들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리소스 에셋이란 에셋은 리소스 수정을 해놨어요. 프로젝트 들어가는 모든 리소스가 에셋입니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에셋이라고 하고 이 에셋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이 프로젝트 뷰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잖아요. 사운드 파일을 가져오잖아요. 이 프로젝트 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콘솔 뷰라고 있죠. 콘솔 뷰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통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 상에서 뭔가 잘못 작성을 했거나 혹은 디버깅을 할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콘솔 뷰를 확인합니다. 자, 노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러의 난이도, 에러의 뭐랄까 심각성에 따라서 아이콘이 다릅니다. 이렇게 빨간색 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랄까 실행 자체가 안 되고요. 이건 약간의 경고 정도 원이라고 써 있죠. 이건 그냥 뭐 일종의 메시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있으면 일단 게임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위에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 콘솔 뷰라는 요 윈도우에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은 중요한 건 요거 클리어 누르면 다 지워지고요. 요 컬랩스라고 읽어야 되나 이걸? 뭐 아무튼 요거는 예를 들어 중복되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중복시키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니까 나중에 써먹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뭐 디버깅을 한다거나 혹은 에러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는
에러 메시지건 경고 메시지건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씬뷰입니다. 여기 씬뷰입니다. 씬뷰, 게임뷰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씬뷰인데요. 이 씬뷰는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게임 타이틀 화면 만들 때 뭐 있어야 돼요?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게임 이름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뭐 시작 버튼, 뭐 설정 버튼, 종료 버튼 이런 버튼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버튼들을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다 배치를 해요. 이 씬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다 문을 하나 배치해야 돼요. 여기 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잘못 가져왔네요. 머트리를 가져왔어. 엉뚱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래봬도 프리팹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를 하나 놓는다고 쳐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끝입니다.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내가 만든 것들 뭐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지금 뭐 2D 게임이죠. 3D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라던가 풀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이렇게 게임 화면에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실제 게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걸 보통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임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작업장이 요 씬뷰라는 화면입니다. 실제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축구 게임을 만든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 골대 이렇게 배치해야 되고 뭐 공 여기다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게임을 실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에 내가 이건 됐고 다른 걸 올려볼까요? 내가 여기에 뭔가를 올려놓잖아요. 왼쪽을 잘 보세요. 하이어라키 뷰라고 써있는 왼쪽을 보세요. 여기 생겼죠. 제가 얘를 올리니까 여기 생겼죠.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은 여기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쪽 요 하이어라키 뷰는 이 씬뷰에 올라가는 이 게임 오브젝트들을 마치 탐색기처럼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볼 수 있어요. 구조화시켜서. 그러니까 여기랑 이 하이어라키 뷰와 이 씬뷰는 같이 연동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뭔가 되게 막 게임 오브젝트가 되게 많아. 바위도 막 몇백 개 있고 나무도 뭐 몇천 그루 있고 그래요. 내가 찾고자 하는 나무를 뒤질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지면 힘들잖아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트리 내가 지금 수정하려는 게 트리 99번이야.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훨씬 간단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들이 여기도 올라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이어라키 뷰. 자, 게임 뷰는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실행 버튼이 있죠. 누가 봐도 플레이 버튼, 실행 버튼입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실행 버튼. 단축키는 없어요. 눌러보면은 게임 화면입니다. 자, 게임 화면이죠. 자, 그리고 여기 게임 뷰로 넘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게임 뷰는요, 실제로 사용자가 보게 될 게임 화면을 뜻합니다. 실제 게임 화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 확대했어. 작업한답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막. 하지만 실제 플레이해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게임 뷰에 비치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게임 뷰. 게임 뷰입니다. 게임 뷰. 그래서 씬뷰, 게임 뷰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게임 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게 될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도 안 돼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조작도 할 수 있는데 씬뷰에서는요. 게임 뷰에서는 조작도 안 됩니다. 그냥 사용자가 이런 화면을 보게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뷰를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크기나 뭐 해상도나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특별한 화면 비율이나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자, 노트를 보시면요. 하이어라키 뷰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씬뷰랑 연동되는 거. 그리고 오브젝트란 말. 정식 명칭은 게임 오브젝트인데요. 이 씬뷰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다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얘도 게임 오브젝트, 아이고, 얘도 게임 오브젝트, 얘도 게임 오브젝트, 다 게임 오브젝트예요. 이 선택된 애들은 다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고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 씬뷰랑 하이어라키 뷰랑 연동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인스펙터 뷰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자, 얘예요. 자, 인스펙터 뷰는요, 어떤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캐릭터 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마다 여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바뀌죠? 뭘 클릭하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지금 얘 이 기사 캐릭터를 클릭했는데 인스펙터 뷰를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위치, 어떻게 보이는지, 뭐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 특성들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이즈라던가 위치라던가 색깔이라던가 화면 어떻게 보이는지라던가 중력을 줄 수 있다라던가 여러 가지 아주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마치 여기서 조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게임 오브젝트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컴포넌트마다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 기능을 넣고 싶으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 그런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런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되고요. 다른 애들이랑 충돌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 컴포넌트마다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무게는 얼마인지, 뭐 마찰 개수는 얼마인지, 충돌 처리를 하려면 충돌체의 크기는 얼마인지, 중심가스는 얼마인지, 그런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레고 다 해보셨을 텐데, 레고를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레고 같은 장난감이 더 칩시다. 무기만 바꿔 끼우거나 혹은 다리만 바꿔 끼우거나 머리만 바꿔 끼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죠. 조합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칼, 방패, 창이라고 칩시다. 이건 이제 레고고요. 어떤 거를 끼우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죠. 그런 거예요. 이 컴포넌트들은 각각의 조각들이고요. 이 조각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을 이 게임 오브젝트에 붙이냐에 따라서 그 게임 오브젝트들은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중간고사 이후쯤 지나면은 그런 얘기였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은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속성창 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조작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작 도구. 요 화면을 어떻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버튼이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쓰던 예전 버전은 요 7번째 버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학기에도 요 7번째 버튼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6가지 버튼을 주로 씁니다. 단축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키보드 보시면요, Q, W, E, R, T, Y. 다시 Q, W, E, R, T, Y. Q 해볼까요? Q, W, E, R, T, Y. 돼 있죠? 제가 지금 마우스 안 하고 Q, W, E, R, T, Y 누른 거예요. 선택이 되죠? 이게 단축키입니다. 키보드에 딱 맞게 돼 있죠? 자, 각각의 기능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작 도구라고 보통 하는데요. 핸드 툴, 트랜스레이트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렉트 툴, 트랜스폼 툴. 한글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영어로 영어의 명칭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직접 눌러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 핸드 툴 눌러볼게요. 핸드 툴 누르고 이 씬뷰에다가 화면을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화면이 움직이죠. 예, 이 씬의 어떤 씬을 이렇게 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클릭을 해도 똑같아요. 그거 말고는 기능은 없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렇게 쓰일 일은 없습니다. 쓸 일은 없어요. 자, 다음은 자, 화살표 버튼인데요. 무브 툴. 뭐 상황에 따라서는 트랜스레이트 툴이라고 하는데 핸드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렉트 툴 이렇게 클릭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버 시켜보면 나오죠. 무브 툴 혹은 트랜스레이트 툴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를 클릭해볼게요. 지금은 클릭했는데 뭐 별거 없죠. 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추가한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봤더니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를 눌러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 보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를 화살표를 왼쪽 클릭하고 움직여 보면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좌우로 움직이죠. 예, 말 그대로 캐릭터의 위치를 이동시키는데 쓰는 툴입니다. 요건 좀 쓸데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회전 툴입니다. 자, 회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2D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엔 2D 게임만 할 건데요. 2D 게임을 하기 때문에 요 회전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예, 요런 회전은 의미가 없죠. 요런 회전. 이게 3D 게임이면 이렇게 회전할 일도 있겠지만 2D 게임에서 사실 이렇게 회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것도 없고요. 주로 이거죠. 주로 이거. 이것도 뭐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예, 이번 학기에서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그냥 회전 툴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셋 시킬게요. 자, 다음은 요 단축키 R 스케일 툴입니다. 이건요, 역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뭘 클릭하냐에 따라 이렇게 버튼이 바뀌잖아요. 특정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여기에 대응되는 게 얘잖아요. 결국 얘거든요. 얘를 선택해도 됩니다. 물론 다른 애를 선택하면 다른 애로 바뀌겠죠. 자, 이 이름이 뭐예요? 렌커프? 뭐 모르겠네요. 자, 얘를 선택했어요. 기상가 본데. 자, 얘였죠. 스케일 툴. 얘는요, 해당 이렇게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잖아요. 꼭지점을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은 예, 좌우로 늘어납니다. 그쵸? 예, 사이즈 조절하는 데 주로 쓰이고요. 기본값은 1입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거는 버튼이나 이런 게임의 UI 요소 있잖아요. 뭐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데 유용하고요. 보통 얘를 통해서도 사이즈 조절을 하지만 이거는 뭐 이것 따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 렉트 툴을 쓰면 훨씬 간단합니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죠? 자, 그렇고요. 다음은 트랜스폼 툴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위치도 조작할 수 있고 사이즈도 늘릴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다 있어요.
다 했는데 뭐 굳이 저는 이틀 거의 쓸 일은 없더라고요. 주로 요 3개 툴을 많이 씁니다. 4개 툴이죠. 어쨌든 이거 이런 게 있고요. 자,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핸드 툴을 통해서 눌러가지고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번 이거를 뭐 눌러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요. 게임 오브젝트 얘를 딱 선택을 하고, 혹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내가 이제 이쪽 화면을 좀 더 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마우스를 우클릭하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죠. 핸드툴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우클릭하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 이동이 좀 더 간편합니다. 그쵸? 혹은 휠 버튼이 있죠. 마우스에 휠 버튼 눌러서 움직여도 동일합니다. 그쵸? 키보드 화살표 키 있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 이걸 눌러서 움직여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화면 이 신뷰에서의 화면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이 여기 다 있죠? 지금 요구한 겁니다. 얘는 처음에 배웠던 거고. 자, 그럼 다음. 게임 오브젝트 선택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뷰 내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왼쪽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화면에서, 여기 하이라키 뷰에서 내가 찾고 있던 데가 얘였지, 얘를 이렇게 클릭해도 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요, 얘가 화면 가운데로 가요. 다시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를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지금 랜서프 뭐 아무튼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얘를 중심으로 얘가 화면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씩 더블 클릭해 볼까요? 계속 바뀌죠? 네, 이렇게 매우 유용한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 클릭. 그 당연한 얘기지만 휠 버튼, 마우스의 휠 버튼 이렇게 움직이면 확대, 축소 됩니다. 쉬운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플레이,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이제 게임 화면이고요. WSAD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의 게임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하루만 배우면 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그냥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루 가지고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 플레이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싶으면 이 버튼 누르면 되겠죠. 다시 누르면 켜지고요. 이 버튼은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플레이, 멈춤, 플레이, 멈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 장이죠. 유니티 살펴보기. 유니티 살펴보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방금 했던 요 프로젝트는 딱 이번 용도라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했던 내용 어차피 계속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잘 기억을 해 두셔도 좋지만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그때 또 설명드릴 거고 그때그때 또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 하이라키 뷰, 신뷰, 게임 뷰, 뭐 인스펙터 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용어 정도는 확실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주차 수업 하나 더 있으니까요.
잠깐 지금 절반 했거든요. 요 영상은 끊고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주차 수업 첫 번째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이어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바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